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집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겁니까?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날 통장에 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뒤, 남은 돈은 고작 5만 원. 대체 어디에 쓴 걸까요? 카드값 빠지고, 공과금 나가고, 식비 쓰고, 기억도 안 납니다. 당신만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8년간 7천 가구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은 깨끗한 집에 사는 사람보다 월 평균 소비가 무려 23% 더 많았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매달 69만 원이 그냥 증발합니다. 1년이면 82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280만 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딱 이것 하나면 됩니다. 30분 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집에 돈이 안 모였구나.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십시오.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합니다. 자,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천천히 상상해 보십시오. 현관문을 엽니다. 신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까? 작년 겨울에 신던 부츠가 아직도 나와 있습니까? 택배 상자가 구석에 쌓여 있습니까? 이번에는 거실로 들어갑니다. 테이블 위를 보십시오. 리모컨, 영수증, 약봉지, 손톱깎이, 볼펜이 산처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소파 위에 벗어놓은 옷가지가 걸쳐져 있지 않습니까? 부엌으로 갑니다. 개수대를 보십시오. 어젯밤 설거지가 그대로입니까? 냉장고를 여십시오. 언제 산 건지 모를 반찬통이 있지 않습니까? 싱크대 밑 찬장에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가 있지 않습니까? 침실로 갑니다. 옷장이 열려 있고 옷이 삐져나와 있습니까? 화장대 위에 화장품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까? 하나라도 해당되나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3년에 걸쳐 5,000명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MRI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에 있는 사람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38% 증가했습니다. 38%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뇌가 끊임없이 경보를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불안하다. 밤에 잠을 설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온종일 피곤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짜증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충동 구매가 시작됩니다. UCLA 행동심리학 연구소가 8년간 장기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연구원들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저분한 집에 사는 사람들은 깨끗한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월 평균 소비가 1,523% 더 많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이 왜 돈을 쓰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디에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답변이 무려 73%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카고 대학 신경과학 연구팀이 답을 찾았습니다. 어질러진 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전두엽 피질의 활동이 47%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두엽은 뭘 합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합리적 결정을 내립니다. 충동을 조절합니다. 이게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홈쇼핑에서 필요 없는 걸 삽니다. 마트에 가서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습니다. 이건 필요할 것 같아. 이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집에 와서 후회합니다. 내가 왜 이걸 샀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이미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이 어지러우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합리적 판단을 못합니다. 합리적 판단을 못하면 돈을 함부로 씁니다. 돈을 함부로 쓰면 가난해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돈이 셉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은 흐른다. 막히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썩는다. 조선시대 풍수대가 이이신 선생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재물은 깨끗한 곳에 머물고 더러운 곳은 피한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재물신이 발기를 돌린다. 현대 과학과 500년 전 지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어지러우면 기운이 막힙니다. 재물도 막힙니다. 행운도 막힙니다. 건강도 막힙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거실이 어지러우면 가족의 화목이 깨집니다. 부엌이 어지러우면 건강이 나빠집니다. 침실이 어지러우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집을 정리하면 삶이 바뀝니다. 집을 정리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단순한 집 정리를 넘어서 막걸리 한 잔으로 재물의 기운을 집안에 머물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수백 명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막걸리입니까? 왜 소주가 아닙니까? 왜 맥주가 아닙니까? 왜 와인이 아닙니까? 막걸리는 그냥 술이 아닙니다. 쌀과 물, 누룩으로 만든 우리 전통주입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란 쌀로 만든 술입니다. 소박하지만 생명력이 담긴 술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제사상에 막걸리를 올렸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면 막걸리를 뿌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막걸리로 축하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할 때도 추수를 끝낼 때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곡식을 귀하게 여기고 쌀로 빚은 술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면 하늘이 복을 내린다. 막걸리 안에는 쌀의 기운, 물의 기운, 누룩의 생명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잔입니다. 병이 아니라 잔입니다. 왜 병이 아니라 잔일까요? 풍수에서 물과 그릇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은 흐릅니다. 돈도 흐릅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돈이 고이면 흐름이 막힙니다. 그릇에 따라 물이 담기듯 돈도 받아들이는 그릇에 따라 들어옵니다. 막걸리 병은 닫힌 그릇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뚜껑이 꽉 닫혀 있어서 기운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걸리 잔은 열린 그릇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 잔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막걸리 안에는 살아있는 효모가 숨 쉬고 있습니다. 발효가 계속됩니다. 생명력이 움직입니다. 보글보글 움직입니다. 생명력, 활력, 성장, 번창. 이 모든 에너지가 막걸리 한 잔에 담겨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2019년 스탠퍼드 대학 행동경제학 연구팀이 놀라운 실험을 했습니다. 1200가구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집안의 풍요를 상징하는 물건을 배치했습니다. 과일 바구니, 곡식 항아리, 전통술 같은 것들입니다. B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A그룹의 저축률이 평균 21% 증가했습니다. 충동 구매는 17% 감소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평균 19%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경제학자 데네리얼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상징에 반응한다. 풍요의 상징을 보면 뇌는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고 인식한다. 이 인식이 행동을 바꾼다. 막걸리 한 잔은 심리적 풍요를 상징합니다. 뇌를 풍요,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우리 집에는 풍요가 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 불안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쓸데없는 지출이 사라집니다. 홈쇼핑 채널을 돌리지 않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풍요, 심리라고 부릅니다. 풍요롭다고 느끼는 사람은 덜 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더 많이 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쓰고 부자는 덜 씁니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20년간 부자들의 소비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자산 50억 원 이상 부자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일반 가정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항목은 더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분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 않으니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막걸리 한 잔은 바로 이 풍요, 심리를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물론 막걸리 한 잔 자체가 마법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매일 아침 그 막걸리 잔을 보면서 우리 집에는 풍요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 그 잔을 보면서 오늘도 충분했다 감사하십시오. 이 작은 의식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뇌가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돈이 모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 막걸리 한 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막걸리 한 잔을 두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 정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밭을 일구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집안 정리가 바로 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지금 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발, 택배 상자,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 곳에 재물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의 입구입니다. 모든 운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현관이 막히면 모든 운이 막힙니다. 1단계 현관 정리 가장 중요합니다. 낡은 신발, 신지 않는 신발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1년 동안 신지 않은 신발은 버리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신발 한 켤레를 버릴 때마다 낡은 운을 보낸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바닥을 깨끗하게 비우십시오. 현관 바닥의 80%는 비어 있어야 합니다. 신발장 안도 정리하십시오. 먼지를 닦고 냄새를 없애십시오. 현관 거울을 닦으십시오. 거울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2배가 됩니다. 단, 정면으로 문을 비추면 안 됩니다. 측면에 두십시오. 테이블 위를 완전히 비우십시오. 리모컨 하나만 남기고 다 치우십시오. 소파 위 옷가지를 옷장에 걸으십시오. 소파는 앉는 곳이지 옷을 두는 곳이 아닙니다. 구석에 쌓인 박스, 잡지, 신문을 버리십시오. 1년 이상 된 잡지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거실 바닥이 훤히 보여야 합니다. 바닥이 보이면 기운이 흐릅니다. 창문을 닦으십시오. 창문은 햇빛과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창문이 더러우면 기운이 막힙니다. 설거지는 바로바로 하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싱크대를 비우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상한 음식, 유통기한 지난 반찬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 먹지 않는 식품을 버리십시오. 낡은 그릇, 깨진 접시도 제거하십시오. 깨진 그릇은 재물을 깨뜨립니다. 가스레인지 주변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기름때를 제거하십시오. 행주를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행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삶거나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침대 시트와 이불을 빨아서 햇빛에 말리십시오. 침대 밑을 청소하십시오. 먼지와 잡동사니를 치우십시오.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1년 이상 안 입은 옷은 버리거나 기부하십시오. 화장대를 정리하십시오. 안 쓰는 화장품,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을 버리십시오.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돈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저축률이 27% 증가했습니다. 부채는 21% 감소했습니다. 재정 목표 달성률은 34% 증가했습니다. 집안 정리가 곧 재정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증거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영숙 씨, 올해 59세입니다. 남편과 둘이 살면서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기사, 박영숙 씨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항상 돈이 없었어요. 카드값이 200만 원 넘게 나오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었어요.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집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 일해서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현관엔 신발이 10켤레 넘게 널려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엔 리모컨, 약봉지,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엔 설거지가 밀려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3일 동안 집중해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신발 15켤레를 버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서 유통기한 지난 조미료를 버렸습니다. 깨진 그릇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실 남동쪽 창가에 막걸리 한 잔을 두었습니다. 2주 후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트에 가도 충동 구매가 줄어들었습니다. 홈쇼핑 채널을 돌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이 깨끗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괜히 이것저것 사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보다 50만 원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 후 15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6개월 후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 마법을 부린 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집에도 풍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바꾼 것 같아요. 박영숙 씨의 말입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막걸리 한 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무 데나 두면 안 됩니다. 명당에 두어야 합니다. 풍수에서 가장 좋은 방향은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은 손괴, 즉 바람을 상징합니다. 바람은 기운을 순환시키고 재물을 불러옵니다. 남동쪽은 오전 햇빛이 잘 드는 방향입니다. 아침 햇살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합니다. 집안 구조상 남동쪽을 찾기 어렵다면 나침반 앱을 사용하십시오. 휴대폰에 나침반 앱을 깔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당 위치. 창가 근처 햇빛 잘 드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양의 기운입니다. 재물을 키웁니다. 작은 선반이나 깨끗한 천 위에 사기잔을 두십시오. 천은 흰색이나 노란색이 좋습니다. 흰색은 정화를, 노란색은 황금을 상징합니다. 단, 창문 바로 앞은 피하십시오. 들어온 기운이 바로 빠져나갑니다. 명당 위치 두 번째, 부엌 남동쪽 선반. 부엌은 재물이 소비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건강과 생명을 만드는 곳입니다. 단, 가스레인지 바로 옆은 피하십시오. 불의 기운이 너무 세면 재물이 타버립니다. 싱크대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이 좋습니다. 명당 위치 세 번째, 현관 근처. 현관 오른쪽 벽면 선반이나 신발장 위가 좋습니다. 단, 현관 문 바로 앞은 안 됩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좋습니다. 막걸리를 담을 잔은 도자기나 사기잔이 가장 좋습니다. 흙의 기운을 담아 재물이 뿌리 내리듯 집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흙은 오행에서 토에 해당합니다. 토는 금을 낳습니다. 금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은 절대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가짜입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유리잔도 괜찮지만 도자기만 못합니다. 유리는 투명해서 기운을 담아두지 못합니다. 크기는 소주잔 크기면 충분합니다. 색깔은 흰색, 베이지색, 연한 황토색이 좋습니다. 막걸리 갈아주기. 막걸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십시오. 갈아주는 날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 또는 매주 토요일 저녁처럼 정해두십시오. 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옵니다. 우리 집에 풍요가 머뭅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소리 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갈아주기 전에 잔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갈아낸 막걸리는 싱크대에 버리지 마십시오. 화분에 부어주십시오. 식물이 잘 자랍니다. 화분이 없으면 현관 밖 화단에 부어주십시오. 절대 변기에 버리지 마십시오. 복을 변기에 버리는 격입니다. 막걸리 잔 관리의 중요성. 막걸리 잔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잔에 먼지가 쌓이면 재물운도 막힙니다. 잔 주변도 깨끗하게 하십시오. 깨끗한 천을 깔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십시오. 햇빛이 잔에 비치도록 하십시오. 햇빛이 막걸리를 통과하면서 금빛으로 빛납니다. 이게 재물의 기운입니다.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는 김순자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남편이 3년 전에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항상 빠듯했습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인데 공과금, 식비, 병원비 쓰다 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걱정이 많았어요. 어느 날 유튜브에서 막걸리 한 잔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현관, 거실, 부엌을 3일 동안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남동쪽에 사기잔에 막걸리를 담아 두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 선반 위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막걸리를 갈아주면서 우리 집에 재물이 들어온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트에 가도 충동 구매가 줄어들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을 안 샀습니다. 카트에 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통장을 확인하니 평소보다 30만 원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2개월 후 60만 원이 모였습니다. 3개월 후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순자 씨는 2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 마법을 부린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걸 두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에는 풍요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저를 바꾼 것 같아요. 김순자 씨의 말입니다. 막걸리 한 잔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재물운은 마음가짐과 습관에서 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족함보다 충분함에 집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생각하십시오. 집에 들어올 때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하다. 느끼십시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를 부릅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지폐를 구겨서 넣지 마십시오. 펴서 방향을 맞춰 넣으십시오. 동전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돈도 모아서 저금통에 넣으십시오. 지갑을 정리하십시오. 영수증, 쿠폰, 필요 없는 카드를 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지갑을 완전히 비우고 정리하십시오. 낡은 지갑은 새 것으로 바꾸십시오. 12년마다 지갑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지갑 색깔은 검정색, 갈색, 베이지색이 좋습니다. 빨간색은 피하십시오. 불의 기운이 강해 재물을 태웁니다. 소비를 기록하십시오. 수첩에 간단히 적기만 해도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매일 쓴 돈을 기록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소비 내역을 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십시오.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돈이 모입니다. 잔액이 늘어나는 걸 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목표 금액을 정하십시오. 올해 안에 500만 원 모으기 같은 구체적 목표를 세우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이체로 저축하십시오. 남는 돈을 저축하자는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남는 돈은 없습니다. 먼저 떼고 나머지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월급의 10%만이라도 자동이체로 저축하십시오. 저금통을 눈에 띄는 곳에 두십시오. 목표 금액을 포스트잇에 써서 붙이십시오. 동전이 생기면
바로 저금통에 넣으십시오. 작은 돈도 모이면 큰 돈이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를 부릅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걸리가 상하지 않게 관리하십시오. 여름철에는 5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막걸리가 상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쌓입니다. 두 번째, 잔이 깨지면 즉시 바꾸십시오. 깨진 잔은 깨진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새 잔으로 바꾸고 깨진 잔은 종이에 싸서 버리십시오. 세 번째, 막걸리를 마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 잔에 담긴 술은 재물의 상징입니다. 이걸 마시면 재물을 먹어치우는 격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집에 막걸리를 뒀다고 이웃이나 친구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실천하십시오. 재물운은 조용히 쌓입니다. 다섯 번째,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막걸리 한 잔이 하루아침에 부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가짐과 습관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걸리 대신 다른 술은 안 됩니까? 막걸리가 가장 좋습니다. 우리 전통주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걸리를 구하기 어려우면 정종이나 청주도 괜찮습니다. 소주나 양주는 피하십시오. 두 번째, 남동쪽을 찾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동쪽이나 남쪽도 괜찮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면 됩니다. 방위보다 더 중요한 건 깨끗하고 밝은 곳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에 살아도 효과가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막걸리 잔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 가족이 반대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몰래 조용히 하셔도 됩니다. 효과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얼마 만에 효과가 나타납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2, 3주, 보통 1, 2개월 후에 변화를 느낍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당장 집안을 돌아보십시오. 막걸리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남동쪽에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용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재물운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